자, 올해 주식시장에서 진짜 가장 풀기 힘든 미스터리를 하나 꼽자면 단연 삼성전자 영업이익 89.4조 원일 겁니다. 아니 숫자로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다들 기대했던 그 엄청난 시장의 랠리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저 화려한 숫자 말고 그 이면에 진짜로 숨겨져 있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진짜 역학을 한번 쫙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거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왜 주가는 완전히 딴판으로 기어가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찍은 저 89.4조 원. 분명히 역사에 남을 대단한 기록인 건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주가 그래프가 저 위로 로켓처럼 쏘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현실은 폭발적인 상승은커녕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게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이 주식시장 장막 뒤에서 우리 눈을 가리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89.4조 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현실부터 시장을 흔드는 레버리지와 변동성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섹터 전환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건 바로 이 89.4조 원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랑 실제로 거대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기대했던 진짜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시장 컨센서스는 84.2조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9.4조를 찍었으니까 이걸 가볍게 넘었죠. 근데 여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내심 바랐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아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 90조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공격적인 리포트에서는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 빼면 실질적으로 11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었고요. 결론적으로 공식 기대치는 넘었지만 스마트머니가 몰래 그어놓은 그 아주 높은 허들은 못 넘은 겁니다. 그래서 딱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딱 이럴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바로 선반 연기잖아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110조 원 간다는 소문 듣고 이미 파티장에 자리 다 잡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89.4조 원이라는 실적이 딱 나오니까 훌륭한 애가 아니라 90조 못 넘었어? 실망이다 이러면서 물량을 확 던져버린 거죠. 화려한 실적 발표 잔치 소식 듣고 뒤늦게 뛰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맛있는 거 다 빠져버린 빈 식탁만 멍하니 보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실망감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짓눌려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파트, 레버리지와 변동성의 역설을 한번 보시죠. 이게 최근 한국 시장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미국이랑 한국 기술주 거래 방식을 비교해보면 그 기형적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장주들 보시면요. 기업 가치를 따라가는 본주 거래량이 압도적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은 진짜 미미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완전 정반대예요. 수익률을 몇 배로 부풀리는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오히려 기초자산인 본주 거래량보다 50% 이상 크게 터지는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전형적인 웩도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아주 무자비하게 흔들어버리는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 ETF가 뿜어내는 엄청난 거래량은 필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극도로 키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형적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죠. 바로 양방향 옵션 베팅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를 때 돈 버는 콜 옵션, 내릴 때 돈 버는 풋 옵션을 동시에 싹 사들이는 거예요. 이 전략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주가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아래로 거칠게 요동치기만 하면, 즉 변동성만 터져주면 무조건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만들어둔 차갑고 기계적인 금융공학인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거대 자본이 이 지루한 횡보장에서도 돈을 복사해내는 3단계 공식입니다. 첫 번째, 들고 있던 엄청난 규모의 현물을 시장에 과감하게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개인들 패닉셀링 동반되면서 주가 곤두박질치고 극도의 불안감이 조성되잖아요. 두 번째,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미친 듯이 요동칠 때 아까 말씀드린 양방향 옵션 베팅 그물을 넓게 쫙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버리지 투기 자본들이 만들어내는 그 맹렬한 변동성 안에서 방향에 상관없이 옵션 수익을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실적 호조에 따른 가치 투자가 아니라 고도의 해칭과 투기가 난무하는 파생상품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못 따라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대장주들이 이렇게 발이 묶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 향후 방향성과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인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점 대비 좀 빠졌다고 싸네? 하면서 무작정 줍줍하는 유혹, 이거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지금은 섣불리 방향 맞출 때가 아니라
현금 딱 쥐고 핵심 지지선이 진짜 버텨주는지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추적해야 할 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들의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 보고서. 만약에 이 거인들이 AI 서버 늘리려고 하던 천문학적인 투자를 조금이라도 줄인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메모리 수요를 받쳐주던 가장 강력한 논리가 단숨에 무너집니다.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여러분의 현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포지션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네 번째 파트, 자본의 이동과 새로운 섹터 전환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현금 상태로 오래 쉬는 법이 없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대한 바구니에서 빠져나온 수십조 원의 자금, 지금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돈의 궤적을 쫓아야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바이오와 제약 섹터예요. 최근에 미국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 추종하는 XBI ETF가 오랜 횡보 끝에 드디어 신고가를 뚫었잖아요. 이 흐름이 한국 시장으로 그대로 동조화되면서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흔들릴 때도 굳건하게 방어선 지키는 화장품 섹터, 또 GS건설처럼 기관 수급이 눈에 띄게 밀려드는 건설주, 마지막으로 수주 선반영으로 쉬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묻은 조선들까지 자본의 뚜렷한 순환매가 딱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돈이 몰리는 뜨거운 섹터라고 해도 우리의 잣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야 합니다. 철저한 선별이 생명이에요. 조선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같은 조선주라도 한화오션처럼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확실성 안 끝났고 주요 기술적 지지선 허무하게 깨져버린 종목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곳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대장주에다가 외국인 연기금 자본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섹터 전체가 턴어라운드 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높이 튈 대장주에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횡보장 이겨내는 정석입니다. 자, 오늘 89.4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시장의 진짜 이면을 한번 낱낱이 들여다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는 이미 끝나버리고 어제 뉴스에 묶여서 먹을 것 없는 잔치상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나요? 아니면 냉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왜곡을 꿰뚫어보고 내일 폭발적으로 돈이 몰려올 새로운 길목에 미리 자리 잡고 계신가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혼란스러운 장일수록 스마트머니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분들에게 위기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도 시장의 숨겨진 흐름을 해독하는 명쾌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에 응원글 미리 감사합니다. 개미들 곡소리 와글와글 내 멘탈은 풀강이야 끄떡 없지